안녕하십니까, 지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해원과 영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지구인은 잘못된 과학을 바로잡고 종교, 민주주의, 돈을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과 종교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진화하기 위해서 우주란 무엇인지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돈을 없애야 하는 이유는 진화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 문명을 건설하기 때문입니다. 낙원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돈에 관해서는 한참 후에 다루겠습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모든 영들은 진화가 의무입니다. 물론 진화하기 싫다는 삐딱한 영도 있긴 하겠죠. 그것도 자유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또 진화하기 싫어하는 그 영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겪게 할 것입니다. 진화가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차피 고통 속에서 마음을 고쳐 먹을 건데 그냥 빨리 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우주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창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우주에 대해서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스스로 생겼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누가 만들었다는 관점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주는 신성한 우주 그 자체가 신성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주 안의 삼라만상뿐만이 아니라 우주 자체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는 의미로 조물주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은 흔히 알고 있는 신은 또 뭡니까? 또 제가 첫 시간부터 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혼이 아니라 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은 또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본질은 무엇인가? 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영성계는 이런 의문들이 많은데 또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수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이라는 말이 우리 개개인을 뜻한다는 것은 대충 그렇게 아실 겁니다. 대충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정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물주의 의식을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조물주와 신의 관계에 대해서 신이 곧 조물주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신은 진화된 인간을 말하고 조물주는 말 그대로 창조자입니다. 혹자는 이 부분에서 창조자니까 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창조라는 행위 자체는 조물주도 하고 신도 하고 사람도 하고 다 합니다. 아직 개하지 못한 사람은 창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창조를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래서 창조 능력을 보여주는 신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이 분위기에 취한 조금 앞선 사람인 신이 조물주의 지위를 참칭하고 사람을 공포로 지배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조물주와 신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조물주는 최초의 영이며 사람은 조물주의 분신입니다. 그리고 신은 진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조물주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조물주를 인격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현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도 조화옹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렇게 인식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자면은 어떤 방향성을 가진 경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방향성은 진화를 말하고 경향이라는 말은 흐름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향이라는 말이 좀 더 외연이 넓기 때문에 사용한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쉽게 조물주는 진화하려는 흐름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 영적인 채널링 메시지들 보면은 영적인 에너지체라고 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굳이 있었다고 표현하자면은 현대과학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영적인 에너지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에너지에 흔들림이 발생하는데 이 흔들림이 차츰 정돈된 흐름이 되었고 그 정돈된 흐름이 강해지면서 원시적인 의식체가 생겨납니다. 흐름이 갈수록 또렷해지면서 점차 감성을 갖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는 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발달하여 어느 순간 영성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조물주가 생겨난 겁니다. 여기서 무신론자들은 창조자의 개념 자체를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에게 우주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리라면은 조물주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면 안 되냐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군요. 우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까지 앞서 나가는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무언가 설계자 또는 창조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주와 그 속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쉬운지 아니면 조물주 하나만 우연히 생기는 것이 쉬울지 비교해 보십시오. 확률적으로 말하면 어느 쪽이 더 쉬운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리고 조물주가 왜 자연 발생적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최초의 창조자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조물주는 왜 창조를 하는가? 조물주의 최초의 의식 레벨은 매우 낮았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조물주라고 해도 갓난아기와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조물주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만 하는 무언가 혼자만 있으니까 그 자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물주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증거를 찾고자 하는 흐름을 수렴해서 최초의 창조를 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하얀 종이에 점 하나를 찍은 것과 같습니다. 점을 찍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조물주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빈 종이의 상태를 무극, 그리고 종이에 찍힌 점을 태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양의 채널링 메시지는 무극하고 태극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원창조, 신창조라고 부르는데 신창조가 우주의 삼라만상을 만든 씨앗이고 흔히 말하는 에테르입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닌데 창조행위라는 것은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판 위에 고운 가루를 뿌려놓고 판을 진동시키면은 그 진동수에 따라서 정해진 문양이 나타나지요. 그런 현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창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에테르는 없다고 했죠. 흔한 말로 에테르의 관이 못질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지구의 문명이 크게 빗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증명은 얼마 후에 차례가 되면 몇 해에 걸쳐서 철저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주인들도 당연히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론 자체의 모순은 물론 실험과 관측에서 발견되는 실체적 근거가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한 물리학도라면 되게 아인슈타인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하여간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합시다. 제가 이미 사장된 에테르라는 말을 굳이 되살려서 사용하는 이유는 최대한 혼동되지 않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기존의 말을 사용해도 나중엔 장명할 일이 꽤 많이 생깁니다.
에테르를 한국에서는 기 또는 기운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테르하고 기는 다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표현된 것인데 그 표현된 것은 기고 그 모든 기는 에테르의 진동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에테르를 태극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표현된 것이란 것은 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흔히 생각하는 무형의 것뿐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물질도 표현된 것입니다. 자, 다시 조물주의 의식을 따라가 봅시다. 조물주는 이 최초의 창조에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조물주의 의식을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고독감입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절대적인 고독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조물주는 이 상태를 벗어날 방법을 궁리하게 되는데 이 절대적인 고독, 밑도 끝도 없는 절대적인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조물주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다가 꽤 괜찮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분명하여 각자 자유롭게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여 그 생각과 행동들의 충돌에서 뭔가 색다른 돌발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돌발 사건은 일어나기 전에는 알지 못하던 것입니다. 즉 돌발 사건이 하나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것을 하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펼쳐진 무수히 많은 그런 새로운 경험에서 조물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설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면에서도 봅시다. 이 분리된 영들은 본질적으로 조물주와 같습니다. 분신이니까요. 그래서 이 영들이 무엇을 배운다는 얘기는 곧 조물주도 배운다는 얘기가 됩니다. 영들의 역량이 커질수록 조물주 자신의 역량이 증대된다는 뜻이며 이는 곧 갈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아주 잘 잡았다고 볼 수 있죠. 조물주는 개개의 영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를 형상화한 것이 바로 전시안입니다. 서양에서 종교적 비라고 내려오는 것인데 다음에 군데군데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주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